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그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다음 혁명,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오늘 이 미래 기술의 패권을 두고 정말 제대로 맞붙은 두 거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00년 역사의 기술 제국 IBM,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판을 뒤흔들고 있는 도전자 아이온큐.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에 투자한다면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게임의 판돈이 대체 얼마나 큰지부터 한번 볼까요? 전문가들은요, 이 양자 컴퓨팅이랑 AI가 합쳐져서 2035년까지 만들어낼 가치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지금 왜 이 두 기업에 이렇게 주목해야 하는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양자 컴퓨터는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 바로 큐비트에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의 비트가 0 아니면 1, 딱 정해진 스위치 같은 거라면요. 큐비트는 뭐랄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동전 같은 거예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중첩이라는 마법 덕분에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를 링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거인 IBM과 이온 트랩 기술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자 아이온큐. 두 회사는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BM의 초전도 방식은요, 그냥 모든 걸 속도에 건 F1 레이싱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빠르죠. 하지만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그 극한의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아주 섬세한 머신입니다. 반면에 아이온큐의 이온 트램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밀기계에 가깝죠. 속도는 조금 느릴지언정 훨씬 안정적이고 오류가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냉각장치 없이 상온에서 작동한다는 게 중요하죠. 속도를 위한 복잡성이냐, 안정을 위한 효율성이냐, 이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두 회사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역시 거인은 거인답게 아주 긴 호흡으로 정말 먼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26년에는 특정 문제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를 압도하는 이른바 양자 5위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29년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서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는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 그야말로 양자 컴퓨팅의 최종 진화 단계를 향한 정말 야심찬 계획이죠. 자, 이렇게 기술이 다르다는 건요, 단순히 공학적인 차이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이걸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쟁 계획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쪽은 생태계로 튼튼한 성을 쌓고 있고, 다른 한쪽은 빠른 상용화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IBM의 전략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IBM의 키스킷은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 쿠다와 같다. 이거죠.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GPU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IBM도 똑같이 키스킷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에 묶이도록, 즉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IBM은 말 그대로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가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IBM은 훨씬 더 먼 미래를 봅니다. 결국 개발자들이 어떤 도구, 즉 소프트웨어를 손에 익히고 어떤 플랫폼 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것이냐, 이게 진정한 승자를 가린다고 믿는 거죠. 한번 익숙해지면 떠나기 어려운 이 락인 효과를 통해서 미래의 모든 양자 개발자들을 자신들의 왕국 안에 가두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인 겁니다. 자, IBM이 그렇게 튼튼한 성을 쌓는 동안 도전자 아이온큐는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강력한 동맹군을 모아서 아주 빠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와 신약을 개발하고 에너지망을 최적화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답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죠. 자,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바로 돈 이야기, 재무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거인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도전자. 과연 두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이온큐 성적표부터 한번 보시죠. 와, 이건 정말 입이 똑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81.8%나 폭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이 성장세는 빠른 상용화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숫자가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380배. 이게 뭐냐면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주가가 380배나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에 얼마나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기대만큼 성장한다면 대박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한 거죠. 정리해볼까요? 아이온큐는 아직 돈을 벌고 있진 못하지만 성장은 엄청난 회사고요. 중요한 건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달릴 총알, 그러니까 현금을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넘게 빵빵하게 챙겨뒀다는 겁니다. 미래 기술 개발과 확장을 위한 실탄은 충분히 장전한 셈이죠. 자, 이번엔 IBM을 볼까요? 와, 이건 뭐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2분기 매출이 17억 달러, 주당 순이익도 2.80달러로 아주 탄탄합니다. 바로 이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 이게 바로 IBM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주 먼 미래를 보고도 흔들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심지어 양자 사업만으로도 이미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누적 수주를 기록하면서 거인답게 차분히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거대한 몸집이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이온큐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사업의 성장이 조금만 둔화되어도 시장 전체가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걸 거인의 딜레마라고 하죠. 안정적인 대신 짜릿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전략,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정말 샅샅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투자자로서의 최종 판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거대한 제국을 차근차근 건설하는 체계적인 거인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민첩한 개척자인가요?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IBM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독점할 거라는 데 거는 거고요. 재무적 안정성이 강점이지만 성장이 더디다는 리스크가 있죠. 반대로 아이온큐에 투자한다는 건 이들의 잠재적으로 우월한 하드웨어 기술의 상용화 속도에 베팅하는 겁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강점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양자 시대를 여는 두 개의 길. 제국을 건설하는 묵직한 인내심이냐?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날카로운 속도냐? 여러분의 투자 철학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판단을 기원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